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전국방송입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인천 상륙작전 여기에 대해서만 들어보셨죠? 북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못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성공시켰다. 메가더가 성공시켰다 하면서 큰 메가더를 올리추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메가더는 그러면 뭐 훌륭한 장군이었습니까?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메가더는 훌륭하지 못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장군도 아니었고요. 뭐 상륙작전의 기재라고 상륙작전의 기재가 인천 상륙작전을 그따위로 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한 작전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북한에서 우리가 배울 때 아이씨 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또. 왜 그러냐면 인천 상륙작전 왜 성공하지 못했냐? 왜 실패한 작전이냐?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서울 점령할 때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보름 동안 뭐였습니까? 이민군 부대들 다 빠졌습니다. 주력 부대는 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처 빠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제2전선 펼치고 전투를 했던 거죠. 남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원산으로 상륙할 것이냐, 뭐 인천으로 상륙할 것이냐, 또 그 군산도 또 뭐 후보지로 꼽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군산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인천과 원산 두 곳 중에 어디로 상륙할 것인가 하는 걸 많이 다퉜나 봅니다. 북쪽은 그렇죠. 북쪽은 원산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상륙에는 적합한 장소긴 하지만 상륙을 한 다음에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족한 지역입니다. 원산은.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가 원산입니다. 지금은 원산부터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놓여 있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원산에서 이 평양까지 가자게 되면 이렇게 령을 넘어야 됩니다. 양덕고개 이쪽으로 가면 고원 쪽으로 올라가면 거차 이쪽에 이게 양덕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문천 원산에서 올라서 고원을 해서 넘어가자면 양덕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이 길은 험준한 낭림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원산으로. 상륙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상륙이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원산은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원산은 해방 이후에 북조선의 땅이었죠. 그래서 원산 사람들은 미군이나 국군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륙작전의 성과를 확대하자게 되면 그 지역 인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그 호응이 첫째죠. 지역에서 유격대만들하고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언제 저 공격할 수 없죠. 계속 발치장 소통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남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포도 항이 있고 그게 상륙하기 좋다 치더라도 남포 인민들은 북조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방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군이나 국군에 이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상륙지점을 북한에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상륙작전의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정한 겁니다. 자, 이 월미도죠. 인천이가 뭐냐 아닙니까? 이제는 이게 다 수로정비, 항정비 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인천으로 상륙하려고 하게 되면 월미도부터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게 옳겠습니다. 인천, 서울 지역에 인민군 부대들이 어느 만큼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남한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천 서울 방어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인천 서울 방어전투 지도입니다. 당시 지도. 자, 여기 보게 되면 서해안 방어사령부 조직 하지 않았습니까? 깃발. 여기가 서해안 방어사령부라는 겁니다. 서해안 방어사령부 서울이죠. 이쯤 되면 저기 청와대 쪽인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근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일꾼들을 파견하신 지점 맞지 않습니까? 최고사령부 뭐 작전 지휘소를 여기다 아마 파견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군 반돌격 방향, 아군 방어 경계선, 아군 방어 경계선 이거는 날짜별로 있거든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게 지금 사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좀 뿌여서 그랬는데 아군 방어 경계선 20일부터 28일까지. 아군 포병중대, 아군 포병대대, 아군 고사포 중대, 예? 이렇습니다. 적 상륙대, 적 태각, 적 공격 서열, 뭐 이런가? 예. 적 공격 서열, 적 공격 방향, 행군 소열,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전술보호들이고요. 전술보호들. 자, 이게 전술보호들 보게 되면 부에서 잘 알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전술보호 따로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예, 보면 이렇게 생긴 거는 아군 포병중대. 그리고 요 사실은 이렇게 각이 지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각이 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알맞는 부호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걸 썼는데, 네, 이건 아군 포병대대고요. 이렇게 표시한 거 여기는 화살표가 달렸죠. 제일 밑에 거는 가운데 선이. 이건 고사포병중대입니다. 그런 전술부호들이고요. 네, 그렇다는 거.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것처럼 보면, 자, 이 월미도에 포병중대, 한계중대가 있죠. 포병중대. 그 다음에 여기 이쯤 되면 어디쯤 되는가 이게. 여기가 소하, 이게 영등포, 이거 한 광명쯤 되나 이쯤에. 여기에 포병대대가 있었던 겁니다. 월미도에 한계중대, 여기에 한계포병대대, 포병대대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고사포 중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고사포 중대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고사포 중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포병 중대 하나 있네요. 인천 밑에 이쯤 되면 송도 지나서 이쯤 되네. 이게 해안포 중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 서울 지역에 여기는 해안포거든요. 포병이라는 게. 여기 포도는. 이건 포병이고요. 자, 인천 서울 지역에 다 합쳐서 해안포 2개 중대, 그 다음에 포병 4대 1개, 그리고 고사포 중대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천 서울 지역에 있는, 포병 무력은 이게 다였습니다. 포병 무력 1000명도 안 됐습니다. 인천 서울 지역에. 자, 이렇게 돼서 메가당 얼마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북한에서는 5만 대군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한에서는 7만이라고 또 불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5만 명이 들어왔는데 5만 명이 3일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어느 날부터 시작했나? 1950년 9월 13일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에 들어갈게. 통보를 하고 하는 겁니까?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9월 13일 인천으로 들이쳤습니다. 상륙했거든요. 네, 상륙한 게 아니고 상륙작전을 시작을 했죠. 9월 13일 날 메가다이 5만 대군, 북한말로 난 5만 이야기 났죠. 7만 명이 며칠 동안 잡혀있었다. 이 이야기 하기보다 5만 명이 잡혀있었다 이게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숫자 조금이라도 줄이니까. 네.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수백 척이 함선, 약 1000대 비행기, 그리고 미 10군단 관하의 제1해병사단, 제7보병사단, 국군, 도합해서 5만 4명, 이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 진행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경기도 방어지역 군사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하고,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작전을 시작을 했죠. 9월 13일, 월미도에 있는 그 해안포 중대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해안포 중대에 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월미도에 보병중대 1개 중대가 있었고요. 병력이 그 정도입니다. 해안포중대, 월미도 해안포중대, 포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9월 10일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부터 함재기들이 날아와서 폭격을 하고 군함들에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9월 10일부터 폭격을 했단데요. 폭격을 막 퍼붓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하자면, 공격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기 전에, 상륙작전을 하자게 되면, 상륙하기 전에, 우리가 상륙해야 될 그 지점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비행기, 포 모든 걸 동원해서 토탈시켜버리죠. 이게 9월 10일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9월 13일 날에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했는데 월미도에 있는 해안포중대가 함선을 800m까지 접근시키고 포를 쏘는 거죠. 해안포 뭐 사거리 극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800m 명중 하는 거죠. 9월 13일 날에 구축함 2척 격파, 소함정 2척 격침시켰습니다. 9월 13일은 그렇게 지났죠. 9월 14일이 된 거 아닙니까? 자, 9월 14일 되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다가 3시간 넘게 1730여 발의 함포 사격, 무차별 폭격을 진행합니다. 월미도에다. 우리 월미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요만한 섬에 1730여 발 비행대 와서 폭격하고 하면 나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도 망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4일 날 하루에 포탄 9발로 명중시킵니다. 상륙함 2척, 상륙정 4척 격침시킵니다. 자, 이날 전투에서 포두문이 파괴됐습니다. 대원들도 전사하고, 그리고 또 14일 날에 월미도하고 인천 그 통로가 차단이 됩니다. 9월 15일 날 나머지 한 문 딱 남았습니다. 이제 포가 한 문 남았는데 마지막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포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도 상륙정 2척 격침시킵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방어전에서 구축함 3척 그리고 각종 함성 13척을 격침 또는 격파하고 이렇게 상륙 지연시킴으로 해서 인천 서울 지역 방어부대들의 시간을 보장하고 낙동강 전선에 있는 주력부대들이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했습니다. 인천으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 낙동강 전선이 이제 포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야 월미도 니들이 3일만 견제해라. 3일만. 3일만 견제하면 우리가 인천 서울 이 지역의 방어선들을 구축하겠다. 그동안이면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대군이 그 수많은 폭탄을 퍼붓고도 3일 만에 상륙을 시작하게 됩니다. 9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상륙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 상륙하기 시작했는 거죠. 땅에 오는 겁니다. 인천에. 그 다음부터 시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 시가전이 벌어져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상륙정들이 아닙니까? 상륙대들. 이렇게 월미도 우쪽, 월미도 정면, 그리고 인천항 쪽으로 이렇게 다 상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9월 15일 밤에도 습격전, 북한군 또 습격도 잘하지 않습니까? 야간전.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늘, 훈련장에 써붙이죠. 야간전이 능수가 되자. 사격도 야간 사격 훈련도 하거든요. 등잔불 켜놓고. 제가 군관학교 다닐 때는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강동군관학교는 전기 공급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 군관학교 생활하는 2년 동안 전기 정전이 돼봤던 적은 딱 2번입니다. 왜 정전 안 시키냐? 정전시키게 되면 밥을 못 하거든요. 밥을 못하면 학생들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굶겨야 되는데. 전투식량, 그때는 공급을 하거든요. 전투식량은. 전투식량을 먹어본 적 딱 2번이니까 내가 정전이 2번 딱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정전 안 됐습니다. 근데 훈련장은 학교에서 한 35리, 40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훈련장은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장까지는 전기 안 가죠. 그러니까 훈련장이 저기 200m, 250m, 300m, 400m 이게 다 이게 등산불을 켜놓거든요. 목표 앞에. 그리고 목표는 철판 목표입니다. 철갑탄도 뚫지 못하는 그런 철판, 두꺼운 철판, 5mm 되는 철판들을, 그런 철판으로 이렇게 관행을 만들어서 다시 했습니다. 야간에도 촛불 딱, 거기다 등잔불 켜놓게 되면, 등잔불 보고 쏘는 거 아닙니까? 조준해서. 딱 쏘면, 맞으면 새소리 난단 말이에요. 땡 하고. 그거 보고 우리는, 맞췄네, 못 맞췄네를 따지는 거죠. 야간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가전 벌리면서 한 걸음 후퇴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던 주력부대들은 후퇴해서 다 북으로 들어가고요. 9월 16일 날 수안개선까지 들어갔고요. 9월 18일 날 한강 및 안양천 왼쪽 기술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들어가 국군이 들어갔죠. 상륙작전을 하면 누구 먼저 내보냅니까? 미군이 먼저 나가겠습니까? 국군을 먼저 내보내죠. 미군이 안 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본 싸움은 국군이 한 거죠. 우리 동족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7일 날에 미 제7 보병사단이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상륙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 해병 1사하고 국군이 먼저. 그런데 지금 보병 7사까지 합시하게 되니까 역량상 현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차야죠. 이쪽은 완전 이만한 물인데 여기는 요 몇이 안 돼. 이렇게 영양상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작전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9월 28일에 끝난다는데 9월 28일 9월 19일 날 국군이 행주나루 지역에서 한강 도하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에서의 방어전은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시가전 하면 500만 나가 총 쏘면 땡땡 쏘면 나갑니까? 아니죠. 시가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폭격하는 겁니다. 폭격, 맹폭격하고 폭격해서 피해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보병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 서울은 중심이 3 내지 5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많이 넓어졌죠. 그렇지만 전쟁 당시의 1950년 이 당시 9월 당시 서울은 중심이 3 내지 5km밖에 안 됩니다. 중심이 3 내지 5km밖에 안 되는 서울을 며칠 동안 점령했습니까? 28일까지. 그러니까 보면 18일부터라도 생각을 해도 열흘에 걸쳐서야 중심이 3 내지 5km밖에 안 되는 걸 점령한 겁니다. 열흘에 대해서요. 또 하루에 300 내지 500m를 전진했다는 소리입니다. 300 내지 500m를 전진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군은 완강의 상황입니다. 완강의 상황. 그럼 이런 상륙작전을 시작을 해서 보름 만에 포사격을 시작을 해서부터는 18일 만에 점령하는 거. 근데 그걸 지금 15일, 18일까지 18일 동안 포격을 시작을 해서부터 18일 동안 갔다는 겁니다.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실패한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5,000분의 1의 확률? 같은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인천 서울 지역에 포병 1개, 해안포 2개 중대, 고사포 5개 중대, 5만 대군이 1000대 비행기를 몰고 와서 18일 동안 점령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 성공한 작전입니까? 그래서 역사는 바라보고 또 이런 전쟁에서 다시는 민족 상잔이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군이 남한 땅에 있다고 해서 미군이 먼저 나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국군이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 국군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내 아들, 내 딸이 먼저 나가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